안녕하십니까. 흰자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 쥐똥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쥐똥나무 가지 정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쥐똥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아쉬운 점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나뭇가지의 강인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이 쥐똥나무는 주로 이 울타리 쪽에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해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도시의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벽을 치고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공해뿐만 아니라 또 바닷가에 있는 이 수국이 있는 바람, 이런 거에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쥐똥나무는 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말경 정도 되면은 이 손톱 크기 정도의 하얀 원뿔 모양의 꽃이 핍니다. 이 꽃은 녹색의 잎 사이에서 해집고 피어나기 때문에 아주 딱 눈에 띄는데, 화려하다기보다는 청초하고 귀여운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꽃이 이제 점차 꽃이 지고 나면서 초록색 열매가 열립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초록색 열매가 달려 있는데,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열매의 보라색으로 변해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새까맣게 익습니다. 이 열매의 그 크기라든가 모양, 쥐가 배설물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해서 쥐똥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쥐똥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오히려 흑진주를 연상하는 그 순수한 말인 이 검정알 나무라고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마귀를 뜯어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백납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면 사마귀가 떨어진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하고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은 강판권 교수님이 쓰신 나무 철학이라는 책에 이 쥐똥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쥐똥나무는 키도 작고 화려하게 꽃도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꽃을 보거나 또 향기를 맡아본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칭찬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는 5월에서 6월경 초경에 꽃을 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삶도 열심히 나는 노력했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또 얼굴을 토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버렸다, 탓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오기도 하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날이 언젠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누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기도 그런 것들을 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는 날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굉장히 늦게, 아주 늙은 나이에 또 이렇게 또 꽃을 피우고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나무들은 뭐 1월, 매화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에 피잖아요. 또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명자나무나 이런 것들은 3월 달, 4월 달 이렇게 피고, 또 5월경에는 이런 쥐똥나무도 피고, 또 등나무 이런 것도 또 6월달에 피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7월, 8월경에는 배롱나무 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무궁화도 8월경에 피고 그렇죠. 또 일본에서 개발한 나무 중에는 10월꽃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또 봄에도 꽃이 피고 또 가을에도 꽃이 피고, 또 장수매라고 하는 나무 같은 경우는 봄, 가을, 또 겨울에도 간혹 이렇게 피더라고요. 여름에도 아주 더울 때가 아니면은 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그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때는 누구든지 다 다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과 연계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탓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온전하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민규 씨의 장편 소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쥐똥나무가 등장합니다. 사실 기존에 최다 연패 기록을 갖고 있었던 것은 1985년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기록을 세운 것이 처음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쥐똥나무 소설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프로야구처럼 산미 슈퍼스타즈가 18연패할 정도로 그의 아주 최악의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 또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인생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쥐똥나무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이 나무 손질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나무는 보다시피
이 돌에 쥐똥나무를 심은, 즉 석부작의 형태가 있습니다. 석부작의 형태는 그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이 돌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 이와 같이 돌에다가 나무를 심는 형태도 있습니다. 무슨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나와 있는 것은 쥐똥나무가 아니고 돌단풍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발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어떻게 쥐똥나무하고 돌단풍이 돌에 이렇게 심해져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지금 보다시피 가지가 막 지멋대로 막 자라고, 여기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가지들이 상당히 미친 듯이 자라고 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열매가 이렇게 파랗게 열려 있죠. 그래서 요 열매가 점차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에도 또 역시 열매가 있고, 이렇게 또 열매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매도 가을에 되면은 이렇게 썩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재미있게 열려 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웃자라듯이 막 굉장히 왕성하게 커져 나가 있는 아이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요령은 새로 나온 가지의 2마디를 기준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1마디, 때로는 3마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 것은, 그 쥐똥나무는 왕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른 밑단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도 잘 많이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서너 차례는 이렇게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실 때 열매가 있는 부분은 가을에 감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눈에 거슬리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지고, 나머지 열매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쥐똥나무와 얽힌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또 여기 보이는 쥐똥나무 석부장 가지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쥐똥나무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려하거나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수수하게 언제든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그 향기를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쥐똥나무 한 그루 정도 키워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